5분 썼어요. 딱 6분이니까 5분 썼어요, 내가. 네, 그래서 우리 박혜은 대표님의 강연을 좀 멋지게 듣고, 그 다음에 오늘 하여간 2주차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그리고 우리 저기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외치고 시작합시다. 저기 구주관, 저 우리 저기 최명동부터 한번 후퇴해야죠, 우리 지금. 이게 뭐냐면 강사 가부예요. 그래갖고 구주관 나와서 한번 하세요. 이제 뭐 우리 스피치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에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구주관 매일 할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자 이제 안 보고도 할 수 있으시죠? 지난번에도 안 보고. 구주관 준비. 자, 최명은 들어갑니다. 최명은 스타트! 나는 구주가 나를 잊을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으니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해볼 것이다. No problem 최명건 화이팅! 와! 우리가 부담 100명이 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구주관의 나 전현미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내가 생각하는 일만 할 생각하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습. 우리 다시 하고. 다시. 네, 구주관의 나 전현미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내가 생각한 일로 열정적으로 도전할 것이다. 전현미 파이팅! 맞아! 네, 좋습니다. 집에서 되게 잘 되네. 네, 아니, 괜찮아요. 이제 우리 구주가 계속 할 거니까. 오늘 한 번 했던 저도 거니까. 뭐 해야 될 것 같지만. 느낌이 지금. 강아치는 이제 제가 오늘 하는 내용은요, 제가 실제로 처음 이제 스피치 관련된 강의를 듣거나 처음 이제 강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처음 이제 왔을 때 하게 되는 좀 약간 마인드 쪽에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런 내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을 때 사실 강의하시다 보면 많이 강의 들으시고 다니고 저도 강의 다니지만 저는 이렇게 준비하신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게, 저는 이제 방송 오래 하다 보니까 갑자기 강의를 하시는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을 잘하는 것과 강의를 잘하는 건 되게 다르잖아요. 뭐 강의랑 말 똑같으면 뭐 개그맨 뭐 방송에서 다 강의를 잘해야 되는데 그들 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저도 말을 잘하는 거랑 강의를 잘하는 건 너무 다르다라는 걸 실제로는 부딪히면서 느꼈고, 깨지기도 많이 깨지고 막 강의하고 집에 와가지고 나는 강사는 아닌가 봐. 아마 나는 그냥 방송이나 해야 되겠어. 이런 혼자서 울기도 되게 많이 울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이제 준비 없이 부딪히다 보니까 처음에는 PPT도 정말 제가 노란색을 좋아했어요. 집중력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서 배워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바탕에 정말 까만 글씨. PT가 뭐가 중요해? 내용이 중요한 거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물론 내 PT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안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어떤 영상을 쓰느냐, 어떤 화면을 집어넣느냐.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 그 디지털에 관한 내용들도 배우게 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늘 스스로 이제 뛰어치면서 울고 부딪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랑 다르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교육을 또 받으시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막 하다 보면 딱 준비되면 내가 해봐야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다른 과정을 들을 때 그거 뭐 의미 없어서 안 했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회든지 간에 기회가 왔을 때는 먼저 가서 해보는 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명이든 3명이든 처음에 강의할 때는 10명이나 100명이나 마음이 그냥 똑같아요. 지금 2명이 앞에 있다고 해서 나 뭐 대충 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고 내일 1000명이니까 엄청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아니더라고요. 2명이나 1000명이나 마음이 똑같아야 돼요. 그 2명이나 1000명이나 준비할 때 시간이나 공이 똑같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다 보니까 1000명이었다고 내 강의가 소문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2명을 앞에 놓고 더 열정적으로 했을 때 그 강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상관없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콘텐츠에 얼마나 내 열정을 불어넣고 듣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오시면서 버스를 타고 오시기도 하고 지하철을 타고 오시기도 하고 뭐 보면서 많은 것들 느끼시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강연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좋은 얘기가 있으면 정말 찍어 보기도 하시고, 왜냐면은
내가 길을 가다가 뭐 지하철에서 좋은 시를 봤어. 좋다. 근데 집에 가서 그걸 찾아가지고 클릭해서 넣는 것보다는 그걸 진짜 그 순간에 찍어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가다가 이런 시를 봤다. 정말 내 얘기를 전달했을 때 사람들은 더 마음으로 움직이거든요. 똑같은 얘기도. 그래서 평상시에 매 순간에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내가 막 예를 들어서 후배들한테 강의할 때 꼭 써먹고 싶다. 그럼 그거 꼭 찍으세요. 그리고 메모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시다가 이런 내용 꼭 한번 전달해 봐야 되겠어. 그럼 한번 써먹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상 소재가 샘플로서 내 강의에 계속 들어가야지 그 강의가 더 사람들한테, 왜냐면 세상에 새로운 강의자는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니시다 보면 얼마나 비슷한 내용들로 내 색깔이 입혀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 색깔이 입히려면은 정말 중요한 건 내 얘기가 들어가야 내 색깔이 입혀지는 거예요. 똑같은 예를 들더라도. 그러니까 남의 좋은 예, 물론 명언도 넣어야 되고, 뭐 좋은 이제 기사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재료들을 찾아서 넣기도 하지만, 이제 이거 다 잘하잖아요. 검색해서 나오는 거는 내게 아닌 거예요. 네. 검색해서 안 나오는 걸 얘기했을 때 사람들한테 먹히고, 그게 나한테서 나왔을 때 사람한테 먹힌다는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매사에 여러분들 다니시면서 좋은 거는 직접 찍고,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강의에 넣어볼까? 이런 걸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좀 생활화되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맨날 오프닝 같은 것도 오프닝 어떻게 시작할까 이런 생각하시는데, 뭐 길을 가다가 지하철에서 어떤 뭐 일들이 있었어.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면접 스피치를 준비하는데, 내가 스피치할 때 일상생활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스피치 장소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 강연하러 가는 길에 엄마한테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근데 버스에서 엄마 전화를 받는데 가끔 이제 부모님이랑 대화가 안 될 때 있잖아요. 나 마음은 급한데 엄마는 뭔가 내 시간과 상관없이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 엄마 나 지금 강의 가야 돼. 좀 끊어. 이따 전화해. 전화를 딱 끊었어요. 전화를 꼭 같이 오싹한 게 이 버스 안에 내 강의를 방향이 같으니까 맞아. 이 내 강의를 같이 들으러 가는 사람이 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등골이 오싹하면서, 야, 이거 만약 그 사람이 나를 봤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스피치 강사로서 먹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시작할 때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강의장에 오면서 이제 대중교통으로 이용해서 왔는데요. 혹시 저랑 같은 버스 타시는 분이 있을지 몰랐어요. 미리 고백할게요. 시작하면서 어떤 이런 것들을 강의 내용에 연결시키는, 그렇게 했을 땐 더 이제 몰입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에 약간 너무 일적으로 되면 좀 문제는 있지만 어쨌거나 매 순간에 이걸 어떻게 하면 상대방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생각해본 걸 말로 한번 해보는 거. 이거 과정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스피치나 강사로서의 스피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내용 너무 좋겠다. 스크랩 하시잖아요.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해봐야지. 근데 그때 내가 생각했을 때 안 해보시면은 나중에 하려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이거 나 강의 써보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혼자 중얼중얼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떻게 가다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라는, 이걸 어떻게 내가 강의에 연결시킬까를 직접 말로 해보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좀 생활화되게끔. 그건 안 해봤네요. 네. 길을 가다가 뭐 좋은 광고를 봤어. 제가 어제 길을 가다가 광고 문구를 봤는데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제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 이러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는 거. 그래서 머리에 든 생각이 있으면 스크랩하고 자료 정리하고 해서 벗어나서 실제로 내 입으로 얘기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는 너무 중요하세요. 그래서 초반에 거울이랑 너무 친해지셔야 되거든요. 사람이, 저도 그렇지만 제일 쑥스러울 때가 뭐냐면, 이거랑 상관없이 제 얘기를 좀 드리면, 거울, 다 전신 거울 집에 있으시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거울 앞에서 정말 강의하시는 것처럼 해보시는 거예요. 하는 척 하듯이 해보시는 거랑, 내가 정말 거울 앞에 내가 강연을 듣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해보시는 거랑은 목소리나 제스처나 마인드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울 앞에서, 안녕하세요, 박현입니다. 오늘 대중 앞에 서는 뭐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대충 하듯이 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혜인입니다. 대중 앞에 서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세게 보려고 하는데요. 대중 앞에 선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상의 사람을 생각하고 똑같이 시뮬레이션 돌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초반에 이제 강의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시뮬레이션 안 돌려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크랩 되게 많이 하세요. 강의 들으러 엄청 많이 다니세요. 자료 이만큼 쌓여 있으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앞에 나가서 해봐야지 이게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료만 이만큼 있어. 근데 이게 내가 실제로 소리 내서 말해보고 시뮬레이션을 안 돌려보면 남들 앞에서도 못하거든요. 처음에 내가 거울 앞에서 보고 내가 연습했다? 그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가족 앞에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안 돼요. 모르는 1000명보다 더 부끄럽고 더 쑥스러운 상대가 내 아이들, 내 아내, 내 남편 되게 부끄러워요. 근데 작정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주일 있다 강연할 건데 준비 한번 해봤다. 웃지 말고 한번 정말 진심으로 들어가 달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처음에는, 물론 나중에 막 횟수가 늘어나면은 안 하셔도 술술 나올 때가 있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가진 게 여기 많아도 이게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이걸 자연스럽게 하려면 시뮬레이션을 그만큼 많이 돌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길 가면서 계속 흉얼거리거든요. 제가 섬유를 왔는데요. 벚꽃이 너무 많이 폈어요. 벚꽃 보니까 옛날에 이런 생각이 나고요. 그냥 뭔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얘기해보고 거울 없으니까 집에 가면 거울 앞에 서서 정말 하나씩 연습해보시는 거. 10분이든 15분이든 20분이든 이런 걸 좀 생활을 해보시면은 훨씬 좀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들고, 저는 물론 또 모든 강사분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진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것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실제로 지금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내용의 강의를 해야 될 때는 꼭 그 시간만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셔야 돼요. 질문을 네. 중간에 해도 그럼요. 지금 저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까부터 계속 질문 찬스를 노리고 있습니다. 막 들어오세요. 첫 번째 질문은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안 된 상태라 하지만 네네. 이미 비슷한 일을 하시면서 기회를 얻으셔 가지고 하셨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연과 강의가 틀리지만 예. 그런 이제 그 캠퍼스나 이런 데에서 쭉 이렇게 들어보면 네. 사실은 이렇게 특강 듣고 뭐 그분은 별도로 훈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딱 들었을 때 느낌은 말한 것처럼 그냥 회사 다니다가 나와서 뭐 예를 들면 예. 제가 들었던 중에 SNS 활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 네네. 강연하고는 틀리지만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뭐 교육을 안 받고 예.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기 이어서, 생활 네. 경험들 얘기하시는 네, 거죠. 하더라고요. 네. 근데도 크게 이렇게 못한다는 생각 안 들었거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요점은 네. 그러니까 전에 했던 일이 연결이 되는 거랑 네. 전혀 다르게 하는 거랑 전혀 다르게 이렇게 하는 거랑은 다를 수 있죠. 차이가 많겠죠. 예. 그러면 이런 과정은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강연 과정을 프로 강사 과정에 네. 대해서 안 들어도 할 수 네네. 있다는 쪽인지. 저는 한 만큼 그게 자연에 쌓인다고 생각해요. 저도 가끔 제가 강연하는 것과 이제 조차로 대표님 하는 거랑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 스타일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스피치 굉장히 저 20년 넘게 스피치 했었는데 처음에 강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말 잘한다고 해서 강의 잘한다는 생각이 안 들고 다른 사람은 그런 강의를 어떻게 하자는 궁금증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전 처음에 200 얼마인가를 내고 CEO 스피치 과정에 들어갔었어요. 네.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거랑 다른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 봐야지 알거든요. 근데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런 건 이렇게 변형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거는 내가 좀 독특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구나. 이런 차이점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뭐 꼭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이런 개개인의 생각의 차이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보면 준비 안 하고 말 잘하는 이제 타고나신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하세요. 근데 그분들도 보면은 하면서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한두 번 쓰면서 자기가 그 무대 위에서 자기 스스로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고 실제로 사고 나신 분들도 있기는 있으시고 근데 하다 보면서 더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많지만 생각만큼 잘 이 머릿속의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시면 연습하셔야죠. 다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남들 하는 거 보면은 저 정도 나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아유야 눈 감고도 하겠다. 내가 무슨 입에 얼마나 들여가지고 괜히 왔어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어간 경험이 좀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듣고 와서 머릿속에 들을 때는 아 이거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집에 와서 말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약간 엇박자가 나면서 생각만큼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흐름으로 그렇죠. 하는 거죠. 예. 근데 흐름이 머릿속에 있어도 예. 우리가 길 안 가봐도 가끔 길 엇갈려서 이상한 데 내릴 때 있고 이상한 데 꺾어서 돌아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과 안 돌려보는 건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그런 시뮬레이션을 안 돌려보고 그냥 방송하듯이 강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핏 들으면 이게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흐름이 끊기지는 않아요. 근데 강의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 그 안에 알맹이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대충 들으면 아 방송할 때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뭔가 막 웃으면서 재밌게 들었어. 아 방송하면서 저런 일이 있었구나. 아 저렇게 해서 말을 잘하게 됐구나. 근데 끝나고 나면 딱히 남는 건 없어요. 말은 되게 잘한 것 같은데 딱히 그 강의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많이 듣죠. 그런 강의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뭐 강의하면서 막 진짜 10개, 20개 다 남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핵심으로 뭔가 머리에 남는 건 있어야지 그게 강의잖아요. 내가 준비하고 하느냐, 하지 않고 하느냐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 지금도 2시간 동안 누가 와서 해달라고 하면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 할 수는 있어요. 끊기지 않고 할 수는 있지만 그냥 말을 2시간 동안 하느냐, 뭔가 내가 머릿속으로 짜서 준비를 해서 하느냐, 그건 여기 다른 차이인 거라 저도 많이 들으면서 느끼고, 지금도 계속 다른 사람들 강의 들으면서 이런 거는 내 강의 이렇게 써봐야 되겠다. 이런 거 내 강의 한번 넣어봐야지. 그럼 들어와서 이제 그 자료를 찾고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단어 같은 게 입에 안 읽을 때가 있거든요. 자주 안 해보면, 특히 낯선 단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한번 돌려보시는 건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발성도 똑같이 안녕하세요 대중협회 상무 박혜인입니다 이렇게 대충 막 하듯이 하지 말고 빛이라도 잡으세요. 뭐라도 이렇게 잡아서 실제로 하듯이 안녕하세요 대중협회 상무 박혜인입니다. 목소리를 똑같이 내주시면 돼요. 왜냐면 목소리 질러본 사람이랑 안 질러본 사람이랑 달라요. 많이 들어보셔서 또 이제 그 일반 과정도 들으셨다고 하니까 많이 연습을 하셨겠지만 처음 스피치에서 오실 때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안 들려보신 분은 소리를 내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강의할 때 그냥 웅얼웅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크게 안 내보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실제로 하듯이 한번 돌려보시는 거, 특히 처음에 하실수록 그런 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봤잖아. 아나운서 딱 사회 보는데 너무 전달도 안 되고 이상했잖아. 대표님 그러니까 엄청났다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봤어요. 어떤 강의? 예를 들면은 대표님이 항상 모닥불 송수영 대표 대표님 졸업생 모닥불을 하는데 이제 초보 그러니까 사회자가 아닌 사회자가 아나운서가 아닌 사회를 봤는데 제가 저희가 기수가 늦을 때 뒷자리에 앉았는데 뒤에 전달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계속 숨이 차고 저는 그걸 다 알겠는 거예요. 숨 차다. 내가 숨이 차다. 저 끊어야 된다. 진짜 답답하다. 저 진짜 그랬거든요. 차라리 남을 시키지 막 이러면서 진짜. 근데 그게 연습하고 안 하고 그분도 분명히 대본 보고 연습을 안 했다는 게 저는 눈에 바로 들어왔거든요. 대본 보고 연습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아무리 그런 아마추어 그런 공연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저는 바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전달이 전혀 안 돼서 제가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거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들었을 수 있지만 저는 제대로 언어 전달을 못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는 막 굉장히 수고하셨다고 괜찮았는데 속으로는 연습 좀 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연습을 하고 안 하고 차이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연습하면 하게 되면 또 중요한 거는 내가 한번 돌려봤으니까 마음속에 이제 흐름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때에 대해서 이제 앞에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쫓겨요. 이 다음에 무슨 말 해야지? 이 다음에 나 무슨 말 해야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그쵸? 네. 어떠셨어요? 오늘 오실 때 날씨가 너무 좋은데 꽃 좀 보셨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제가 질문을 했으면 꽃 보셨어요? 네, 네, 꽃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좋던데요. 봄이 온 것 같으시죠? 들려서 엄청 좋네요. 너무 좋았다며? 근데 이렇게 호흡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고 이제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은 내 다음 말이 너무 질문을 해야 되라는 생각이 있어. 자, 시작했을 때는 질문을 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호흡하고 시작해야지. 이거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게 돼. 저 꽃 보셨나요? 너무너무 예쁘시죠? 제가 꽃 생각하면서 내가 질문만 하는 거예요.
내가 질문하고 이 사람이랑 같이 앞에 있는 강의를 듣는 사람들하고 호흡을 해야지 같이 쿵짝쿵짝 가는 건데 질문을 해. 질문만 하는 거. 이 사람 얘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뭐하죠? 질문해놓고 자기 혼자 얘기해. 이렇게 되면은 같이 춤을 못 추는 거죠. 네. 네. 같이 춤을 춰야 되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질문할 때도 대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꽂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질문할 때 저도 이제 가끔 이제 행사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갑자기 급 이렇게 행사할 때는 보면은 급 질문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자,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갑자기 준비 안 하고 어디서 오셨어요? 그럴 때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강의할 때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강의할 때는 질문을 하실 때 내가 지금 뭔가 질문을 강사한테 질문을 하는구나. 그럼 내가 거기 질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지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할 시간을 주신 다음에 개별 질문을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옷 오다 꼭 보셨어요? 그렇게 한 사람한테 훅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오다 보니까 너무 풍경이 좋고 꽃이 너무 예쁘게 폈더라고요. 오시면서 꽃가게는 좀 하고 오셨나요? 머릿속으로 사람들이 꽃이 생각하잖아요. 저 표정 보니까 꽃을 굉장히 보고 감상이 많이 빠지셨을 것 같은데 꽃 보고 오셨나요? 이게 약간 그 앞에 질문을 갑자기 한 명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어요. 질문도 처음에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고 그 다음에 단계 들어가줘야지. 갑자기 질문해야지 이 사람한테 들어가면 이 사람은 당황하죠. 그러면 약간 창피해지는 사람들은 다 남들 앞에서 잘하고 싶은데 대답을 잘 못했을 때는 창피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강의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 기법이 있어요. 질문 기법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기법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역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너무 썰어올게요. 네, 그래서 저는 핵심 메시지 5개를 벌써 다 적어놨어요. 저렇게 빼먹으려고. 좋은 선생님 적으셨으면 다 적어야죠. 네, 적으셨잖아요. 적으시고 집에 가셔서 오늘 강의 너무 좋았다. 그냥 주무시면 이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들었던 것 중에 저거 나 강의한테 써먹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잖아요. 그럼 집에 가시면서 지하철에서 내가 나라면 그거 어떻게 할까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집에 가셔서 거울 앞에서 아까 그 내용 이렇게 들었었는데 내가 한번 전달해볼까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되는 것이 네. 김영환 교수 그 강의를 어저께 자면서 들었는데 경찰청에 가서 경찰청에 그 전직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개별마다 강의하는 기법이 틀린데 그렇죠. 그분 스타일은 강의를 동명대로 이렇게 하는 강의인데도 교수 같으면서 강사 같고 뭐 좀 스타일이 그러니까 공무원 특히나 경찰청이나 눈에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런데도 꿋꿋하게 이걸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메시지를 전달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딱 느껴지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가지고 나도 한번 비슷하게라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잘하시면 그러니까 잘하거든. 그런 게 많다니까. 네.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하는 게 아직까지 따로 제가 가능한 게 안 다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이 말도 저는 또 아까 그래서 그 선질문에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거 보면 저 정도는 뭐 그냥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옛날에 또 좀 그거지만 회사 다닐 때도 뭐 한 70명 앞에서 한 2-3시간 떠들었는데 못하겠나 뭐 그런 생각. 근데 최근에 책을 내고 한번 이렇게 우리 그 커뮤니티 회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의안을 그러니까 나름대로 PT로 만들면서 그 머릿속에서 이제 계속 이때는 이런 말 해야 되고 이때는 이런 말 해야 되고 이게 이제 흐름으로 잡아놓으니까 그 어제까지만 어쨌든 한 40분, 50분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 들었다 이 말만 하지 그냥 하여간 이게 강사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런 데서 이제 이게
스킬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느낌을 받은 사람들은 뭐 슬프니까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얘기하니까 이야기는 그렇게 되는데 얘가 강사롭지는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처음 강의하시고 피드백 되게 많이 받으시잖아요. 실제로 가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시고 저도 그 피드백 때문에 상처 되게 많이 받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은 좀 사실 내가 강사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그런 마음도 필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들도 강의 많이 들으시러 다니지만 나는 전혀 감동하지 못한 강의인데 옆에 있는 애들은 막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너무 좋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강의 별로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람마다 강의에 대한 평가는 다 너무 달라요.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들어서 내가 참고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이제 막 일희일비하면서 저처럼 강의 안 해야 돼. 사람들 표정 보고 그냥 혼자서 막 지레짐작해가지고 내 강의 재미없나 봐. 이렇게 자꾸 나를 낮추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나도 만족하는 강의가 있고 아무리 잘한다 해도 나한테 만족하지 않으면 좋은 강의는 아니거든요. 거기 온 사람들을 100% 내가 다 만족시켜라고 생각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참고해서 다음에는 그럼 이렇게 바꿔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계기로 만드시면 되지 난 진짜 강의는 아닌가 봐.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막 너무 가라앉히고 내리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런 마인드 가지시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스피치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얘기거든요. 스피치 할 때 앞에 나가서 딱 쓰면은 뭐 하품하는 사람도 있고 조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강의할 때는 그냥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을 자꾸 보세요. 일부러 막 뭐 졸고 있는 사람, 하품한 사람, 그 사람 어제 상가집값에 갔다 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지금 몸의 상태가 다른 건데 그걸 다 너무 다 개인화 시켜가지고 내 강의가 만족스럽지 않은가 바로 가게 되면은 그 다음 강의를 이어가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강사로 서서 앞에서 강의를 하실 때는 나한테 우호적인 표정을 보내주고 이제 반응을 리액션 되게 세게 해주고 이런 사람들한테 위안을 많이 받으세요. 그게 답이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좋아. 물론 이제 정말 감동하지 않고 리액션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있지만 그런 사람들 평가나 표정에 너무 많이 처음부터 흔들리지는 마세요. 그러면은 강의 못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강사의 스피치 뿔을 다는 기술적인 것보다 저 스스로도 마인드를 계속 다잡아갈 때 이런 방법으로 하고 처음에 스피치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랑 첫 강의를 할 때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뿔이라는 게 이제 플러스의 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하다 보면 되게 중요한 거는 제목이 반이다. 이런 생각이 제목이 좋으면 일단 가서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강의 짰을 때 강의 제목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고민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개를 놓아보시고 어떤 게 주변 사람들 좀 물어도 보시고 책 제목 쓰듯이 강의 제목 하나만 잘 뽑아 놓으시면 그 강의 제목으로 계속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저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은 잡코리아에서 알바의 뿔을 달자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바몬의 뿔이어서 그 뿔인가 했더니 그 일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플러스의 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강사의 스피치 뿔을 다는 마인드셋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제목에서부터 이제 생각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강의안을 짤 때 강의 제목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는 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필 촬영하신다고도 얘기 들었는데 잘 나온 프로필 하나를 갖는 건 돈이 좀 들더라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강의를 볼 때 소개하는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내가 강의하기 전에 어떤 분인지를 강의 담당자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 나가 적으면서 인상이 너무 좋아요 그랬는데 그 첫인상을 사진으로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찍어놓은 프로필 사진을 갖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프로필 넣는 거는 강사로서 이제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뭘 넣고 뺄지는 선택하시는 거지만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공부를 했었고 이런 이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프로필 안에 집어넣었죠. 일반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